수술 받은 게 궁금해요?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특혜 진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밟아가는 과정인데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 안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거하고 다르죠. 제가 똑같습니다. 특혜 진료를 이런 자료 가지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청문하겠느냐. 자료 요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료 제출 태도를 보면은 완전히 배째라시기. 대부분의 자료가 다 배부가 됐고요. 남아있는 게 10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자료가 오래돼서 찾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박영선 의원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취재를 다 해왔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참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자료 제출 요건 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만. 아, 네. 2,252건을.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도와주는 준비팀이 5명이래요. 네. 일주일 동안 뛰어다녔는데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하더라 일단. 네. 이런 얘기인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 자료 제출 안 하냐. 근데 2,252건 중에서 그 당시에는 미제출이 145건이었대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날 다 떼어다 줬는데 네. 그래서 몇 건 정도 제출 못했어요. 그랬더니 10건 미만 정도만 못 줬대요. 그리고 다 줬대요. 그러면 못 준 건 뭐냐.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못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통장 입출금 내역 10년치를 다 내라. 어허. 이거는 하루 종일 뽑아도 못 뽑는다는 거예요. 10년치. 근데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할 때 통장 내역 조사를 하는 거지 후보자가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좀 당황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결혼 날짜 및 혼인신고 일자, 초혼, 재혼 포함, 그래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박영선 의원이 미국에서 결혼했대요. 네네. 그래서 이걸 띠러 가려면 미국으로 가야 된대요. 본인이. 본인이 가야 되나? 본인이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주고 싶어도 근데 별건 없다는 거야. 자기가 무슨 뭐 도둑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왜 요구하는지를 모르겠더래요, 자기는. 그래서 이건 못 줬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진짜 자유한국당이 실수한 것 같아요. 박영선 의원이 어떤 수술을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수술 자료, 일시 병원 이런 걸 다 내라고 했대요.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뭘 모르겠냐면 이것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수술한 의사도 그렇죠. 밖으로 유출을 못 한답니다.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출 못하고 다 했다. 근데 진짜 웃겼던 거. 네. 이런 자료 제출 요구를 했대요. 그 박영선 의원 아들이 보스턴 대학을 다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걸 봤어요. 그 보스턴 대학 그 주변에 거기가 네. 마약 거래를 많이 한다. 애들이 뭐 마약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박영선 의원 아들도 그렇게 하는 거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남이 지금 미국 그 보스턴 대학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입니다. 그 후보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도덕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해외 계좌의 그 계좌 및 카드가 언제 어디에서 사용했는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 실시간으로 댓글이 뭐냐면 네. 자유한국당 바보들 아니야? 마약 거래를 신용카드로 해? 이런 댓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하면서 어쨌든 본인이 뭐 목에 힘주고 후보자를 질책하고 막 나무라 하는 건 좋은데 수준 낮은 질의 이런 것도 너무 많다는 거죠.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이 정도 자료를 요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너무 과한 건가요? 어떤 것?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료 스스로 말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청문회에서 이제 중요한 검증 중에 하나가 돈 문제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후보자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왜? 자료가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얼마의 수입이 있고 얼마의 지출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관해서 돈 문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럼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왜? 자료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장 잔고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돈을 따지기 위해서 요구했겠죠. 네. 그럼 괜히 요구했겠어요. 그거 너무 무리하니까 줄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건 무리한 일이다. 하지만 큰 흐름은 보여줄 수 있다. 그 자료는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를 단위로 해서 낼 수는 있잖아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평생 통장 내역,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할 수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니, 그렇게 내지 말고 은행에 얘기해서 1년치 단위로 달라. 그럼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증감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유학 비용 같은 것은 그건 특별한 거래잖아요. 외환 거래니까. 그거는 요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후보자에게서 도덕 검증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체는 돈 검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는 말은 필요 없다. 자료가 우선이다. 왜? 자료가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의도를 우선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문위원은 국민을 대신해 나온 사람이지 거의 자연인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런 자료를 요구한 의도가 뭐냐는 걸 파악해야지.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불성실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탁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박영선 의원 아버지 평생 경력 증명서를 다 내라. 자료 요청을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저희가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식이라는 건 이제 한강에서 옛날 말로 하자면 반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얘기는 뭐냐면 첩보와 정보력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점이 이상하다고 한다면 첩보와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거기를 딱 특정해서 그렇죠.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없대는 그것이 증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렇게나 해보자. 하나 걸려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태도가 굉장히 오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무리한 얘기다. 그 요구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좀 다르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무리한 요구지만 의도는 이런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그걸 대신할 만한 걸 제출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지 국민에 대한 태도지. 저는 저도 이제 청문회를 많이 해봤지만 박영선 후보자가 2,252건을 자료 제출 요구받고 2,240여 건을 제출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성실하게 자료 제출한 겁니다, 이건. 근데 최고의 무기가 이제 자료 제출이라고 했잖아요. 네. 최고의 무기라기보다도 하여간 가장 흔히 쓰는 무기인데 이제 훌륭한 무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한강에서 바늘 찾기 이런 식이고 실제로 이제 하려면 자료 요구보다도 취재를 해야죠. 우리 정청래 판도라 준비하듯이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녹취를 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면 생각나는 게 문체부 장관 후보자였는데 집을 전매를 불법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막 추궁하니까 본인이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인태 의원, 우리 자주 가끔 나온 유인태 의원이 딱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녹취한 걸 틀어준 거예요. 네. 그걸 매매한 사람한테. 네.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그러면 88년부터 실제 거주를 하신 거예요? 예, 내가 거주했어요. 근데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는 가등기만 된 걸로 돼 있던데. 아닙니다. 제가 저 주민등록 다 하고 거주했어요. 이제는 실토를 하시지 뭘 이게 다 사실이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하려고 그러세요,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꼼짝없이 걸리는 거지. 네. 무조건 자료 막 요구하고 괴롭히기만 하고. 사실 이번 청문회를 이제 박영선 자료 제출 요구를 포함해서 청평을 해보면 그 이전에 기사에 언론에서 이렇게 추적해서 보도된 거 말고 새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없었어요. 네. 그럴 때는 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한 방이 없었어요. 맹탕이나 마찬가지. 괴롭히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오히려 청문위원들이 부성실했고 무능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네. 사실 청문회라는 게 후보자 검증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사건이 나와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소위 말하는. 김학의 CD를 둘러싼 박영선, 황교안의 진실 공방이 거세졌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소식을 들은 법무부는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국 금지 사유가 성폭행 혐의가 아닌 뇌물죄였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김학의 동영상 CD의 존재에 대해 알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장관님께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원장실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CD를 본 기억 전혀 없어요. 위원장실에서 나한테 CD를 보여줬다고?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어요.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박영선 거라고 저는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얘기했더니 황교안 장관이 얼굴이 빨개지더라. 그거를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네네. 박영선 네네. 의원한테. 네.